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느라 애써 수고하시는 우리 동료 교역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아카데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로 한국교회 개혁과 평신도, 이 제목 가지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좌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교사회학자로서 그동안 한국교회의 역사와 조직과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20년 이상 현장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는 우리 교단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위원으로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국교회의 조직과 제도 개혁의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를 종합 정리하고 이제 책으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출간하기 전에 먼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발표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대면 형식의 연구 발표회를 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유클레시아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가지신 여러 교역자 여러분들과 또한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귀한 의견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서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로서 한국교회의 현황과 위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세기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곧 양적으로 질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장은 정체되고 또한 혼돈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미래학자인 최현식 목사님에 따르면은 2028년부터 교회의 몰락 현상이 급속하게 전국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050년경이면 한국 개신교회 숫자는 300에서 4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교육부서가 전체 기독교인의 5에서 10% 정도로 감소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주력 세대는 70세에서 80세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해서 이러한 한국교회의 침체와 위기는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사역이 급증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공신력은 더욱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한국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공신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공신력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가 급속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곧 1980년대 이후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급속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이해하고 한국교회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평신도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평신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저술에서는 평신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교회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든 말이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입니다. 곧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평신도의 특성을 표현해주는 말이 바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입니다.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란 교회 안에서 직업적으로 일하지 않는 평신도의 지위와 역할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신도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아마추어 평신도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란 평신도의 지위와 역할, 활동, 평신도의 영향력과 비중, 그리고 그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추세는 평신도의 성장과 교역자의 약화라고 하는 양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평신도의 힘과 능력이 증대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역자와 대비되는 평신도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장점과 단점, 공적과 과오, 성공과 실패,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평신도와 교회에 대한 사실적, 경험적 연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연구를 통해서 목회자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평신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데 유익을 주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과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교사회학자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연구이면서도 또한 목회학적인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신학과 교회론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근거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다양한 종교 사회학적인 연구들과 조직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실 분석과
개혁의 과제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반교회 운동가들처럼 한국교회에 대한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세속화,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 변화, 조직의 원리 이런 것들을 변수로 하는 사회학자의 시각을 견지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목사의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크게 4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과 연구 방향을 논의합니다. 제1부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시대 이 제목 가지고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제1장에서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의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지 고찰합니다. 제3장에서는 한국교회 평신도 신학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4장에서는 한국교회 평신도가 크게 성장하게 된 배경을 고찰합니다. 제5장에서는 교회 조직과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에서는 한국교회 지도자의 위기와 개혁 이 내용을 고찰하겠습니다. 제6장에서는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 제7장에서는 교역자의 정체성과 도덕성의 위기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제8장에서는 신학대학원의 정원, 조정과 재편의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장에서는 당회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제3부에서는 한국교회의 양극화와 교회 개혁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제10장에서는 양극화된 교회와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위기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제11장에서는 소형교회의 문제와 재편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제12장에서는 대형교회의 제도 개혁과 분립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제13장에서는 한국의 평신도 교회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논의합니다. 제4부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위기와 방향 전환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14장에서는 교회 내 평신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5장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평신도가 청지기 사역을 어떻게 담당해야 하는가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제16장에서는 평신도가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와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연구를 마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목회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한 좋은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 책의 원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